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 5시를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고 또 트럼프의 입에 모든 세상의 관심이 좀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로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이벤트이자 일정이 오늘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2일을 딱 집어서 그날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거고 모든 걸 다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다 지켜봤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율을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에서 이번에 좀 그 자료를 냈는데 새로운 기준 관세 그리고 이제 증분 관세가 발효된 이후로 미국 전체 평균 관세율이 29%에 달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추산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발표를 좀 했는데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뭐 일단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편 관세도 부과하고 상호 관세도 부과하고 전반적으로 다 부과를 했죠. 그러면서 평균 관세율이 확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의 수석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도 실질 관세율이 25에서 30%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높은 수준이냐라고 한다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라는 수준이 100년 전 수준과 동일한 거예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1930년도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스무툴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2만 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이후로 20%의 관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아이비들 쪽에서 추정을 한 관세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 10% 중반 정도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25% 이상의 관세, 평균 관세율이 이제 좀 매겨지게 된 거죠. 물론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은 좀 충분히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조율이 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증권사 아이비들 쪽에서 추정을 했었던 경제학자들도 추정을 했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실현이 된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시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 품목별로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품목별로 어떤 타격이 있을까에 대한 있던 좀 걱정들 그리고 계산기들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종목군들 어떤 그 산업별로 어떤 타격이 있을지에 대한 좀 구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관세에 대한 걱정이 큰 분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좀 전망들까지 한번 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좀 관세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보편 관세를 10%씩 부과를 했습니다. 국가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국가들을 다 일일이 본인들한테 얼마나 무역 흑자를 내고 무역 적자를 내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하기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일단은 다 10% 매겨 이렇게 보편 관세로 10% 부과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흑자를 많이 내는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한테는 딱 50%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제 그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내는 미국한테 부과하는 관세가 67%인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절반인 34% 관세 이렇게 매겼고요. 유럽은 그 절반인 20%, 베트남도 절반인 46%, 대만도 뭐 32% 이런 식으로 쭉 매겨놨고 한국은 여기 있죠. 한국은 50%로 이제 미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25%야 이렇게 일단은 좀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 관세 10%는 4월 5일부터 부과가 되고요.
국가별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4월 9일까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굉장히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국가별로 혹은 기업별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어떤 협상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방향성도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쪽한테도 25% 관세 때리겠다라고 이전 몇 달 전부터 취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한 달씩 유예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 유예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랑 캐나다도 25% 관세 그대로 이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대한 25% 자동 관세도 여전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분분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보편 관세 10% 매겨지는 거고 한국한테 상호 관세가 25%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35% 관세야? 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35%냐 아니면은 상호 관세의 25%만 부과가 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입니다. 10% 기본 관세 플러스로 상호 관세 1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5%가 우리나라 관세라고 확실히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관세 부과가 제외가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좀 그 업종별로 관세 타격을 받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제품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제품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세 부과가 제외가 되는 품목들 이 어떤 품목들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되게 예민한 그런 품목들이 있죠. 산업들. 네, 그런 쪽에서는 관세 제외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좀 추가적으로 아마 디테일하게 관세를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관세 부과 제외 품목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요거는 그 백악관에서 제시한 그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외 품목은 철강이랑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에너지 제품 이런 등등등이 좀 있는데 일단은 철강이랑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과를 했죠.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이미 지난달일 거예요. 그때 25%씩 관세를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이미 25%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이거는 제외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리랑 의약품, 반도체, 목재, 핵심 광물, 에너지 제품인데 뭐 핵심 광물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광물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를 좀 해줬습니다. 본인들한테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의약품이랑 반도체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데 구리도 이미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가 있고요. 의약품이랑 반도체가 좀 중요한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은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거에 따른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일단은 지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제외를 시켜 놓은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이랑 반도체 쪽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영위하고 있는 산업별로 이제 중립, 긍정, 부정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 일단 이거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앞서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여러 증권사들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이런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 딱 나오고 나서 많은 증권사들이 오늘 좀 바빴겠죠. 전문가들 쪽에서도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끼리도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좀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뭐 중립이 가장 많죠. 당연히. 긍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산업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이 아니라 이번 관세 한해서만 긍정, 중립, 부정을 나눈 거고요. 그리고 긍정이라고 하면은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향이 좀 제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은 이제 관세로부터 타격을 좀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 일단은 긍정 쪽에서는 건설이랑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이쪽인데,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랑은 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에 제가 좀 편입을 시켜놨고요. 인터넷이랑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관세 발표랑 무관하죠. 일단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은 그 물체가 또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넣어놨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인 산업의 업황이 중요한 거지 관세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미디어 엔터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랑 좀 비슷한 품목인데, 엔터는 뭐 가서 공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공연을 한다고 뭐 거기에 관세를 매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관세로부터 좀 자유롭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앨범이라던가 굿즈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관세에 대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팬덤에서 소비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의 어떤 비용 증가로 인한 뭐 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긍정 쪽으로 좀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중립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엇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정책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상호관세 정책에서 일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중립으로 좀 넣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공장을 짓고 있는 그리고 아니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장의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쨌든 매크로 지표라던가 거시적인 이런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립 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업종이 거의 다 죽은 상황이잖아요. 산업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랑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일본도 있죠. 근데 일본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죠. 네, 안 할 거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럼 일본이랑 한국이 남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자체적인 그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일본한테 맡기기에도 조금 그래요. 그 규모도 조금 작기도 하고 결국엔 나머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요청을 할 필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조업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수요 자체에도 부합하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중국에 대한 견제 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랑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이 있죠. 삼양식품이 거의 대부분 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2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선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또 있기는 한데 일단 현지에 공장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농심이라던가 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업별로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겠죠. 네,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라기보다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비중 생각해보면 한 2%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의 내수 회복. 그리고 정유화학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정유 제품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4%,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좀 많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교역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아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세 방어용으로 내수 부양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들은 좀 화학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뭐 당연히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뭐 소비에 대한 둔화를 촉발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 제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이 관세가 유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의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 워낙에 저렴하니까 50% 이상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선택받을 가능성들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음식료랑 전력기기랑 좀 비슷한데 이제 그 기업별로 달라요. 두산밥켓처럼 미국 내에서 어떤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요. 별로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HD 현대건설기계라던가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별로 좀 다르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 쪽에는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인데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들이 자동차랑 2차 전지였었죠.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따가도 그 내용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 이제 앞서서 증권사들 쪽에서 코멘트한 쪽들을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현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가 25% 부과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아반떼를 거의 5천만 원에 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뭐 수요 당연히 이전보다 더 비싸졌으니까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또 줄어들 거고 기업한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길게 봤을 땐 좀 부정적인데 이후에 협상 여지는 좀 열려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이랑 증권 쪽이 이제 부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관세가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연결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뭐 증가한다던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실 대출이 증가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충당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감소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지금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은 그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 놓은 거를 한 줄씩 요약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메리츠증권, 한화, 뭐 IM, 신영, 뭐 KB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해 보자면은 최악의 관세 시나리오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대부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관세율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현대차는 이번에 그 이제 아예 미국에서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너희는 관세 안 내도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관세가 25% 부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뭐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조금 협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그 현대차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할 거고 우리가 증설할 거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때까지만 좀 우리 유예를 해줘라고 이렇게 좀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나 기아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협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후의 흐름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좀 중요한 거는 관세 여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중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쪽에서 우리도 보복 관세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복 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사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 둔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증시에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업종들에 좋지 않겠죠. 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증시를 좀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지금 베센트 장관이 보복 관세가 없다면 현 관세 부과가 상한선이다. 하이엔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세게 때려놓고 이후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관세가 제일 높은 수준이 될 수 있고 이후에는 조금 더 지금의 최악의 관세에서 더 좀 낮춰지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베센트 장관이 여기서는 제가 뭐 따로 적어놓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 경고를 좀 하고 있기도 해요. 다 보복 관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 관세 부과가 상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국가들이 보복 관세 쪽으로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지 여부가 지금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후에 국가별로 대응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거고 조금 더 위축된다 혹은 조금 더 이제 분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경계는 더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관세 관련해서 사실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같이 좀 지켜보면서 이후 대응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다음 영상에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